네, 민감한 이슈가 계속 줄을 잇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한 입장 이분에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종혁 최고위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김행크 안녕하세요. 네, 지금 부산이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문에 내려가셨나 보네요. 네, 지원 유세 당대표 어제 함께 내려가서요. 네. 지원 유세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보궐선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 두 가지가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며칠 전에 내려가서 그 4시간 동안 이제 금정구 전체를 걸어 다니면서 유세를 했는데, 그게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네. 김영배 민주당 의원께서 예. 이번 선거 보궐선거의 원인에 대해서 그 비난을 하시면서 그 부분이 이제 금정구 유권자들의 정서를 자극한 부분이 있어서 네. 저희는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돼서 뭐 선거 결과는 유권자들의 선택이니까 좀 지켜봐야 되고 절대 교만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읽고 계시고. 근데 벌써부터 이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그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시나리오별 한동훈 대표의 이후 정치적 운명을 점치고 있던데요. 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와는 상관없이 한동훈 대표는 굳건할 것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대표 본인도 네. 뭐 그런 소문이나 그런 주장들 떠돌아지는 한간의 이야기들 네. 저 얘기를 했는데 웃더라고요. 지금 제가 드렸던 질문을 전했습니까?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웃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결과에는 개의치 않는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 예, 그렇죠. 뭐 보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이제 여기 금정구 같은 경우도 5차례 6차례 내려와서 뭐 몸이 부서지게 열심히 뛰었던 사람에게 뭐 승리가 됐든 패배가 됐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이 선거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여론 악화 되도록 만든 뭐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그러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러면 지금 이 보궐선거 기간 내내 김건희, 명태균 의혹이 줄을 잇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표심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세요? 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맞죠. 네. 일단 우리 지지자들로 하여금 투표장에 나오고 싶은 생각이 떨어지게 했던 것이고 중산층들에게는 이거 찍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한 게 맞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좀 만에 하나라도 국힘에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국 주된 원인은 여기서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지난 총선 때도 그랬거든요. 저도 지난 총선에는 선수로 후보로 뛰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선거 때 무슨 뭐 호주 대사 임명이라느니 대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의정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끝나고 나서 뭐 그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것을 뭐 백서를 통해서 규명하겠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일단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시도들은 다 무산됐던 것을 그런 전력이 있는데요. 뭐 이번에도 만에 하나라도 뭐 선거 결과가 저희에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해서 그것을 뭐 당 대표가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태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런 불리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바닥을 훑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저는 뭐 현장에서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명태균 씨가 어제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톡 대화 캡처본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내용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최고위원님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을 했고요. 네. 근데 국민들은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요?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여사 대통령 부인이 누구를 지칭하시는지조차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만약에 그게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었다면 어떻게 대통령에 대해서 부인이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국민들은 황당해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고 뭐 대통령실의 해명대로 친오빠였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설명이 잘 안 되고 석연치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명태균 그런 씨가 모든 예. 이제 노컷뉴스 기자에게 그 확인해 준 바로는 김건희 여사가 카톡에서 얘기한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정말로 세간에서 뭐 그러니까 농반진반으로 얘기하는 V1은 대통령이고 V0는 영부인이다.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정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보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네. 선의로 해석을 한다면 네. 대통령 되기 전이고 예. 후보일 때인데 예. 아마 그 내용을 보면 그 명태균 씨와 명태균 씨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준석 대표와 관련돼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후보가 좀 부정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표시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김건희 여사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하고 입장이 달랐던 것이고 네네네. 그렇게 되니까 그 명태균 씨를 좀 달래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좀 비하하거나 폄하하면서 아유 당신이 훌륭하고 우리 남편은 뭐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선의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표현의 어떤 생경함이랄까 표현이 너무 직접적이고 그리고 저희로서는 좀 일반 상식으로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들이어서 굉장히 좀 씁쓸한 건 분명합니다. 근데 카톡 대화도 그렇지만 또 이 용산의 해명을 보더라도 이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을 친오빠라고 해명을 하는가 하면은 그 카톡 대화 내용에 이준석 의원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멀쩡히 사적 대화라고 또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의 해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제일 더 황당한 게 그 해명이에요. 네. 아니 누가 봐도 그런 식의 해명이 과연 먹힐까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그리고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면 명태균 본인이 뭐 나는 이제 녹취록도 까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정말로 지금 거기서 뭐 저 여사가 또 다른 상황에서 대통령 그때 당시 후보에 대해서 똑같은 표현을 한다든가 똑같이 뭐 오빠 뭐 약간 좀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내용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게 공개가 된다면 그러면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한 게 되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우려가 돼요. 맞기를 바라지만 그 설명이 맞기를 바라지만 지난번에 뭐 여사 라인은 없다라고 뭐 발표를 한거나 혹은 이번에 또다시 뭐 그것은 친오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대통령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텐데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쓸까라는 부분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설명이 맞기를 바라죠. 알겠습니다. 용산 대응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짚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잠깐만 좀 스톱을 하고요. 네. 그 어제 아침에 또 하나 나왔던 게 뉴스토마토가 보도했던 여론 조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간의 어떤 통화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그 기사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건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은데. 만약에 여론 조작이 맞다면 그건 분명히 큰 일인 거 맞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의 발언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좀 과장될 수도 있고 원래 이제 대화라는 것들이 하다 보면 좀 과장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가 아직까지 드러나거나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어제 그 관련 보도가 좀 나왔는데 그 통화 직후에 그 나왔던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홍준표 후보보다 높게 나온 물론 그 대화 내용에는 2% 높게라고 되어 있지만 2%보다 좀 더 높은 차이로 윤석열 당시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앞서는 걸로 나왔다라는 여론조사가 있었다라는 보도는 있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과관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이 과연 그 사람들의 작업에 의해서 그런 허위 사실관계가 아닌 여론조사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런 뭐 본인들이 그렇게 의혹과 과장을 섞어서 얘기를 했는데 결과도 거기에 부합되게 나온 것인지 조작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가 뭐 장담을 할 수가 없어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그 명태균 씨가 노컷뉴스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런 대화 캡처본 2,000장이 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를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도 네. 계속 릴레이식으로 이걸 이제 그 공개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어떻게든지 간에 계속 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당으로서 상당히 어떤 뭐라고 위기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상황 전개는? 그럼요. 저희는 도대체 근본적으로 명태균 씨가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굉장히 그 폭발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즉흥적으로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고 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고 또 그 내용 자체에 있어서도 예. 뭐 아직까지는 범죄 혐의다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그게 무슨 뭐 단순한 어떤 윤리적인 혹은 정서적인 비난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명백한 범법적인 행위가 있는지의 여부도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는 굉장히 좀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그 한동훈 대표가 계속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사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미적 끌어오던 와중에 예. 이런 게 터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저께 한동훈 대표 기자들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게 아마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이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그 조치라고 하는 게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와 인적 쇄신 이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건희 네, 그렇습니다. 도이치 건이야 어차피 이제 검찰 몫이니까 빼더라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인적 쇄신 관련해서 다시 이제 아까 했던 그 용산 대응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한남동 라인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어제 용산의 해명으로만 일단 국한에서 한번 좀 해석을 해 보면 네, 한남동 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짚는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서 홍보수석실의 비서관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네. 어제 이 해명도 결국은 홍보수석실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보이죠. 어제 이해가 안 되는 용산의 해명도 결국은 한남동 라인의 작품이다. 내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 비서실장께서 뭐 한남동 라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네. 물론 그런 라인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사실. 네. 네. 왜냐하면 뭐 이 공적이지 않은 분이 공적 라인을 공적인 임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들을 지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예. 뭐 없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대응들이나 그 이후에 그 발표되는 내용들, 그 예. 프레스 가이드 같은 것들을 보면 예. 사실 좀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기자들도 그 말을 믿지 않는 그런 분위기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우려가 됩니다. 마치 그 지금 의정 갈등 사태를 놓고 저희 당에서는 저도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책임자들이 빨리 물러나야지 이게 적어도 그 사람들이 꼭 잘못했다라는 것보다는 이 사태가 이렇게 오기까지의 그것을 주도해왔던 사람이 물러나야지 의사들과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 지금 현재 김 여사 주변에서 김 여사의 뭐 눈과 귀를 가린다라고 의심받는 사람들이 예. 비껴나야 예.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오히려 그분들이 대응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의심받던 사람들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면 아니 자기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반성하거나 이런 내용을 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자기 비호를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최고위원님이 어제 다른 그 인터뷰에서 한남동 라인 숫자와 관련해서 더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더 많다라는 표현에는 그 실체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는 게 깔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최고위원님? 뭐 지금 뭐 7명 한남동 라인 7명 그거는 그 방송사에서 임의적으로 예. 그 적시한 숫자에 불과하고요. 예. 저희들이 그냥 알고 있는 바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제가 뭐 그래요? 구체적으로 뭐 명단을 얘기하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뭐 비서실장께서 없다고 얘기한 마당에 음. 더 이상의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뭐 7명 수준은 아니다. 그래요.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최고위님이 알고 있는 사례를 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 지금 이미 공개된 사례 외에는 더 얘기하기도 곤란한데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듯이 지난번에 그 박영선 뭐 국무총리, 그다음에 예. 양정철 비서실장, 네. 이런 보도가 나가게 된 것들, 그건 뭐 특정 비서관에 의해서 언론에 새벽에 다 그게 릴리즈, 그러니까 예, 예. 전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고 나서 바로 비서실장이 그런 사실 없다라고 그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그 사실이 있다라고 다시 비서실장의 발언을 그 부인하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코미디 같은 사태가 벌어졌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이라면 그렇게 말한 비서관 행정관은 다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 비서실장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비서실장 말을 뒤집으면서 그게 맞다라고 그렇게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그 사람들 다 멀쩡하게 지금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도대체 비서실장을 넘어서는 힘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행태가 용산에서 벌어졌으면 그 내부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경위 파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뭐 용산에서 어떻게 해야 알고 될 계십니까? 그거는 용산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런 내부적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그 용산 밖에 있는 사람이 뭐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요. 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건 뭐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위 파악이 됐다면 인사 조치가 있었을 것인데 인사 조치가 없다라는 것은 경위 파악이 안 됐거나 파악을 했다도 묻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위세가 대단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뭐 그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시는 분들께 보시는 분들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독대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독대가 성사가 되긴 할 것 같습니까? 최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네. 계속 독대 언론에서 말씀하시지만 사실 독대 자체가 뭐 이렇게 대단한 것도 대단한 것도 아니고 예.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는 건 그냥 상시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언론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지 이것 자체가 좀 비극이고 어느 정도 좀 웃프다라고 그러나요? 네. 웃기고 슬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독대를 백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독대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아무리 두 분이 만나신 다음에 만나고 난 다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끝. 이렇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이렇게 드려볼게요. 최고위원님이 조금 전에 한남동 라인 언론에 보도된 7명보다 더 많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 전에 한동훈 대표는 인적 쇄신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독대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구체적으로 무슨 비서관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건의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거는 뭐 제가 한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아까 예. 7명보다 많다는 것은 예. 뭐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지 제가 비서실장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마 지금 대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 정부 여당이 당면한 큰 두 가지 문제가 하나는 의정 갈등 문제고 네. 이걸 해결해야 되고 네. 또 하나는 김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입니다. 네. 이것도 매듭이 지어져야 돼요. 예. 이게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 정부 여당, 특히 저희 국민의힘은 앞으로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고 이것을 비공개에서 간접적으로 전달해 왔지만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네. 공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할 거고
수사 결과는 무혐의 종결이라고 지금 이미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썼던 그 용어 이게 국민이 납득할 수사 결과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 수 있는 걸까요, 근데? 그 내용을 예를 들면 수사 진행 그 조사한 내용을 저희가 아직 보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설득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걸 봐야지. 네. 이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든가 네. 뭐 아니면 있을 수 있다라든가 그 결정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냥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무조건 그거는 잘못된 수사다 혹은 잘된 수사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좀 어려워 보여서 네. 수사 내용을 보고 결과가 발표되는 걸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듭 지어지는 아마 용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보도에 따르면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제2부속실 설치를 발표를 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세요? 그것만으로 해법이 되기는 이미 때가 많이 늦었죠. 그러니까요. 예. 만약에 제2부속실을 설치한 다음에 이른바 그 라인이라는 김 여사의 라인이라는 분들로 채워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슨 제2부속실을 그 설치하는 것만으로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좀 더 뭐랄까 그렇게 간단치 않은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독대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통령실은 독대라고 안 하고 면담이라고 자꾸 표현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사실 저는 면담이든 독대든 뭐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런 표현을 사서 쓸데없이 뭐랄까 굉장히 하기 싫은 걸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지 그건 참 안타깝네요. 그건 그 수평적 관계가 마주보는 수평적 관계가 아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그 당과 정 그리고 대통령실과 그 대표의 관계가 뭐 지휘 명령으로 그 가는 관계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평적인 협력 관계가 돼야 되고 그걸 받아들여야 우리가 그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다. 당정이 함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질문을 좀 이걸 드릴게요. 처음 명태균 씨 관련 얘기로 돌아가서 명태균 씨가 어제 그 대화 캡처본을 그 공개한 결정적 계기가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때문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뭐 감옥에 보내야 된다, 철창에 가둬야 된다. 이런 발언 때문이라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뭐 누구든지 명태균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김재원 최고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분에 대해서 뭐 감옥을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것들 그 다음에 무슨 뭐 6개월 동안 매일 통화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한 거는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보세요. 예, 그래서 그랬더니 뭐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분개를 했는지 모르지만. 뭐 김재원 최고가 뭐라고 얘기했든 간에 그분이 또 갑자기 거기에 대노해서 이런 것들을 막 그 공개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는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